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. 무엇의 어떤 물건의 임자이다.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, 그러면 소유자,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 좋은가?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소유자라고 하는 이러한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죠? 무엇의 주인입니다. 그러면 최 선생님이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가지고 서로 생각을 하고 또 논의를 계속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최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?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연필 한 자루는 누구의 것입니까? 최 선생님의 것입니다. 그 연필 한 자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최 선생님이 정하겠죠. 바로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. 연필이니까 그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것은 연필을 사용하는 것이죠. 어떤 물건을 그 물건의 원래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, 그것이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입니다. 좋은 점인 것이죠. 그런데 최 선생님 옆자리에 이 선생님이 앉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선생님이 내가 그 연필을 일주일 동안 사용할 테니까 그 대신에 그 빌려주는 대가로 500원을 주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최 선생님이 연필을 일주일간 빌려줬습니다. 그러면 연필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놓고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 선생님은 그 연필을 가지고 글씨를 쓰기 위해서 빌려온 것입니다. 그러면 흔히 우리가 빌려준다 하는 것은 빌려줬다가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.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. 바로 그렇습니다. 일주일 동안 이 선생님이 연필을 쓰면 연필로 글씨를 쓰고 심이 다 다르면 깎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열심히 많이 썼다고 한다면은 최 선생님에게 연필을 돌려줄 때는 분명히 처음보다 연필이 짧아져 있을 겁니다. 그 말은 이제 최 선생님은 이 선생님에게 빌려주기 전보다는 그 연필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더 짧게 남아있다. 그런 뜻이 되죠. 여기에서 빌려준다라는 개념도 잘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옆자리에 있는 선생님에게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. 그것은 최 선생님에게는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500원이 생긴 것이죠. 자신의 연필을 빌려주고. 그러면 소유자는 이렇게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쓸 수도 있겠구나.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 선생님이 그냥 이 연필을 옆자리에 있는 이 선생님한테 그냥 줘버릴 수 있죠.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 이것은 수익도 아니고 이제 줬기 때문에 그 연필은 최 선생님 것이 아니고 이 선생님 것이 됩니다. 소유자는 이 선생님이 되고 이 선생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죠.
바로 이와 같은 행위,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주는 것을 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구나. 물론 대가를 받고 그 권리를 넘겨줘서 자신에게 더 이상 권리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도 처분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최 선생님이 아주 성격이 포악해서 연필을 그냥 이유 없이 부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.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그 연필은 없게 되죠. 역시 최 선생님에게는 연필 한 자루에 대한 소유권도 없게 됩니다. 이것 역시 법적으로는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구나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? 그러면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처분할 수 있다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연필 한 자루였던 그런 경우입니다. 이런 연필과 같은 것을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동산과 부동산으로 이렇게 물건을 나눌 때 그렇다면 세상에는 동산 이외에도 물건은 많이 있죠. 그러면 모든 물건을 소유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?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항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? 어디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? 사용한다.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. 가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사용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사용은 꼭 그 용도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되겠죠.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다. 그랬으니까. 그러면 이 자동차에 흙을 가득 채우고 식물을 심는 겁니다. 그래서 자동차를 화분으로 써버리는 것이죠.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. 그 다음에 토지가 있습니다. 땅이 있는 것이죠. 그런데 그것을 보통 우리는 토지가 있으면 식물을 기르거나 농작물을 기르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나무가 자라고 있는 산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터,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퇴비를 만드는 겁니다. 나뭇잎을 썩히고 또 닭의 분변을 가지고 와서 좀 삭히고 해서 이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.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 가능하죠. 그런데 이제 이 토지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겁니다.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?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불편하다고 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겠죠.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. 이제 수익한다 하는 측면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. 자동차를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토지를 대여할 수도 있죠.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할 수 있는가? 단둘이 상대방하고 약속을 해서 하면 되는가? 그런데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일정한 신고를 요구한다든지 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등록을 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
받을 수 있습니다. 자유롭지 않은 것이죠. 그러니 사용한다 하는 부분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이미 나타났고, 수익한다 하는 부분은 역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다.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처분한다. 이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죠. 자동차,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또 부동산으로서 등기를 해야 하는 토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저 거저준다. 나는 거저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. 이것은 안 되겠죠. 이것을 남에게 줄 때는 이러한 권리가 이동했다는 권리의 변동사항을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토지 같은 것을, 자동차 같은 것을 폭파시켜서 한번 없애보자,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어디까지 했을 때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는 기준도 그렇게 간단히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. 어떻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안의 권리라고 했으니까 더구나 특히 토지 같은 것은 대한민국 밖으로 도망을 못 가지요.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자유가 없다. 아무리 소유권자라 하더라도.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.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거 이외에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과 상관없이 법률로 어떤 의무를 부과할 때, 법률로 어떤 공시 절차를 밟도록 해놓았을 때, 이럴 때는 아무리 사용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야 한다. 그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등기, 신고, 또 공시, 이러한 그 소유 대상물에 따라서 각각의 제한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소유자는,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.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구나.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.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.